2025년 10월 5일 아침 8시 4분. 경기 수원시 한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간적인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CCTV에는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주차장을 뒤덮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며 쓰러졌습니다. 소방차 10여 대가 긴급 출동했고 5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20분 만에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은 배터리 깊숙이 숨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16분 소방당국은 겨우 완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량 세대가 전소됐고 지하 전체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 아침 1800세대 주민들이 피난하는 대혼란 속에서 이 아파트의 하루는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재산 피해액만 100억 원에 육박하고 그중 27건이 바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한 셀의 결함이 수백 대의 차량, 수천 세대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지하주차장 90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은 8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고 단수와 정전으로 수백 세대가 며칠을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참혹했던 건 그 화재가 스프링클러 오작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직원이 또 오작동인가 싶어 스프링클러를 꺼버렸던 겁니다. 단 몇 분의 판단착오가 수십억 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1년. 지하주차장은 복구됐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아파트 지하에는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주차돼 있고 충전기가 켜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길을 막아야 할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80년대 법령에 맞춰 지어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배관에 물이 차 있지 않아 화재 초기에는 아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대로 시공하고 입주민은 그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화재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냐고요? 바로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경비원, 전기기사, 소장님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들은 법적으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안전교육도 보호장비도 책임보호도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냉소적입니다. 관리소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전기차 충전율이 91%인지 89%인지 그걸 누가 보고 판단하나요? 결국 이 정책은 책임만 관리소장에게 넘기는 꼴이 됐습니다. 입주민 민원, 전기차주들의 항의, 그리고 행정기관의 압박까지 모든 부담은 현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충전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상 소방차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화재 감시 시스템을 신청한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알아서 하라는 수준입니다. 소화기 몇 개, 질식포 몇 장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지하주차장에서는 충전기가 붉은 불빛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자는 그 불빛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원 화재를 시작으로 전기차 화재의 구조적 문제와 시설관리자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단순히 자동차에 불이 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작은 발전소가 폭발한 것과 같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차량 내부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즉, 일반 화재처럼 산소를 차단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걸 열폭주라고 부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한 셀은 작은 폭탄과 같습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150도를 넘어서면 화학 반응이 시작되고 이 반응은 옆 셀로 옮겨가며 폭발처럼 번집니다. 이 과정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셀에서 불이 붙으면 바로 옆 셀이 터지고 그 다음 셀, 또 그 다음 셀로 연결됩니다. 소방관들이 말하죠. 전기차 화재는 끄는 게 아니라 식히는 거다. 불을 꺼도 배터리 안에서는 여전히 열이 남아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수조 안에 통째로 담가식힙니다. 완전히 냉각하는 데는 최대 24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원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차량 내부 열기를 식히는데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차량을 밖으로 옮겨 질식수화포로 덮고 냉각수를 계속 부어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배터리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전기차가 사용하는 고전압 배터리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400V, 고성능 모델은 800V까지 전압이 올라갑니다. 한순간만 접촉이 잘못돼도 엄청난 전류가 흐르며 폭발적인 열을 냅니다. 그 열은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가고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 심지어 콘크리트까지 녹입니다.
그 결과 주변 차량으로 불길이 번지고 천장 배관이 타며 전기, 수도, 가스라인까지 손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의 소방시설은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의 상부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바닥에 있는 배터리 팩이 열원입니다. 즉, 물줄기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부 스프링클러나 바닥 분사형 냉각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하부 주수 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배터리의 절반만 열폭주가 일어나 불길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디에 물을 뿌리느냐가 전기차 화재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입니다. 화재 발생 후 1분 내에 불길이 인접 차량으로 번지면 진압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청라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불길은 단 2분 만에 천장으로 올라갔고 주변 차량 900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지하 전체가 화염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의 핵심은 꺼내기도 끄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로 지식소화포, 하부 스프링클러, 그리고 지하주차장 전용 저상 소방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가 전국 모든 아파트에 보급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이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그들은 불길을 직접 마주하지만 손에 쥔 건 소화기 하나뿐입니다. 배터리 폭발 앞에서 소화기는 무용지물이고 경보기가 울리면 입주민은 불평부터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의 지하주차장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 그리고 관리체계의 문제라는 걸요. 불길보다 더 위험한 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불이 나면 탈출구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안은 밀폐돼 있고 공기순환이 거의 없습니다. 천장에는 배기팬이 있지만 화재가 나면 전원이 끊기고 연기는 곧장 천장과 벽면을 타고 번집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지만 연기는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단 1분 만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는데 지하 4층까지 연기가 들어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였죠. 당시 CCTV에는 경보가 울리고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장면이 찍혔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또 오작동인가 하며 스프링클러를 껐던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900대 차량이 불탔고 지하 전체가 녹아내렸습니다. 전기수도 배관이 손상되면서 수백 세대가 단수와 정전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전기, 수도, 가스, 소방, 통신 설비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이 타면 건물 전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죠. 그 후 1년 동안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상에 이중주차를 하고 놀이터는 폐쇄됐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은 전면 교체됐고 보수비만 수십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관리사무소는 보험사와 제조사, 시공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에 시달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멈춰 세웠죠. 반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피해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옆 차량으로 번지기 전에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고 그 사이 소방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액은 4,500만 원. 청라 화재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느냐, 그 한 가지 차이가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하남과 제천의 아파트 화재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남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한 대만 전소됐고 주변 차량은 멀쩡했습니다. 불길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자동 스프링클러였습니다. 청라, 전주, 하남 세 사건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관리소로 떨어집니다. 왜 스프링클러 안 됐냐? 왜 초기 대응 못했냐? 결국 책임은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가됩니다. 지하주차장은 불이 나면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화재 시 문 하나 잘못 열면 그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오고 승강기 샤프트를 타고 2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는 단순히 차량 화재가 아니라 건물 전체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들은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기준은 아직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전기는 달아라. 비율은 맞춰라.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는 단지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정부의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불이 나면 끝장인 공간이 됐습니다. 불길보다 빠른 연기, 연기보다 더 빠른 책임. 그 사이에서 관리소 직원은 오늘도 붉은 충전 불빛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날 때마다 언론은 전기차가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왜 초기 대응을 못했냐? 왜 스프링클러가 안 돌았냐? 경보가 울렸는데 왜 끄고 봤냐? 그 한마디에 모든 책임이 뒤집어집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의 불안과 과충전 규제의 압박이 모두 현장 직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법적 책임의 범위입니다.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관리소장과 직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잠시 끈 게 이유였습니다. 그 한 번의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겁니다. 나는 입주민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오작동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리소장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이 나면 불보다 무서운 게 책임이니까요. 화재보다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요즘 관리소장들 사이에서 진담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책임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1건이던 화재가 2024년에는 73건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6배 이상입니다. 6년간 누적 화재 255건, 사망 3명, 부상 16명, 재산 피해는 98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환경부 모두 달려들었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성 강화, 저상 소방차 도입, 하부 스프링클러 보급, 충전시설 관리 강화. 문제는 이 모든 게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충전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충전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대부분의 충전기가 공용 또는 임대형이란 겁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다시 관리소로 돌아옵니다. 정책은 빠르게 쏟아지는데 정작 누가 어디서 어떻게 책임지는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앞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겠다. 지상 충전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가 대부분이고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한 면당 수백만 원이 듭니다. 결국 비용 문제로 멈춥니다. 한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납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하고 그 몇 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몇 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여전히 TF를 꾸리고 지자체는 보조금을 검토하고 입주민은 민원만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늘도 관리소장은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모든 대책들이 너무 늦게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전기차 화재는 오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속도와 현장의 거리가 만든 비극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입니다. 불이 붙은 뒤에는 책임보다 생명이 먼저니까요. 전기차 화재는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30초 만에 화염이 번지고 1분 안에 시야가 사라집니다. 이때 시설관리자와 입주민이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첫째, 경보를 끄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또 오작동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라 화재의 비극도 바로 그 오작동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 방송을 내보내고 지하에 사람이 있으면 유도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수신기 스위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작동을 멈추면 그 몇 초가 재산과 생명을 가릅니다. 둘째, 질식수화포를 즉시 덮어야 합니다. 질식수화포는 전기차 화재를 끄는 용도가 아닙니다. 확산을 막는 용도입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질식포로 차량을 덮어 산소 유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행동입니다. 셋째, 비상차 단장치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는 비상전원 차단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 중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면 먼저 충전기 전원을 차단해야 추가 발화나 감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라면 충전기마다 위치를 외워둬야 합니다. 넷째, 지하주차장의 환기와 배연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재 시 연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불보다 먼저 사람을 질식시키죠. 배연 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피해도 방향을 잃습니다. 매월 점검표를 작성하되 배기팬, 배연 댐퍼, 전원 차단기 위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부 주수 장치와 스프링클러를 실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단지에서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를 고민합니다.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그 효과는 명확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은 바닥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을 뿌려봤자 배터리엔 닿지 않습니다. 하부 주수가 가능하면 열폭주를 늦추고 소방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입주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은 말합니다.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화재가 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입주민이 초기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매뉴얼을 읽은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관리소에서 분기마다 입주민 대상 화재 대응 교육을 열어야 합니다. 10분짜리라도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지하에서 올라오는 비상계단 위치, 비상조명 작동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길보다 빠른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시설 관리자는 먼저 대피를 유도하고, 두 번째로 전원 차단, 세 번째로 119 신고, 네 번째로 현장 진입 순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먼저 불부터 끄려고 하다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집니다. 관리소장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는 기술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관리 체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당신과 입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불안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여전히 그 흐름이 남고,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날의 냄새를 떠올립니다. 청라, 수원, 전주, 하남. 도시는 달랐지만 화재의 원인과 결말은 비슷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스프링클러의 지연, 그리고 관리소의 책임. 불길보다 먼저 번지는 건 항상 비난입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관리소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경보가 울렸는데 끄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장비가 있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제도적 보호가 있었는지 말이죠. 화재가 나면 소방차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건 관리소 직원입니다. 그들은 입주민을 대피시키고 연기를 마시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끝나면 언론과 입주민의 화살은 언제나 그들을 향합니다. 왜 못 막았냐? 왜 경보를 껐냐? 왜 그 자리에 있었냐? 그 누구도 그들이 받은 급여나 그들이 가진 권한의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책임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보험 의무화, 스프링클러 개정, 하부 주수장치 지원. 모두 필요하지만 실행은 느립니다. 결국 그 사이에 공백을 관리소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화재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경보를 끄지 말고 스프링클러를 믿고 대피 유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더 이상 조용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파트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화재가 났을 때 누군가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 그게 바로 시설워크입니다. 시설워크에서는 전국의 관리소장, 전기기사, 소방기사들이 자신의 현장 경험을 나누고 실제 대응 매뉴얼과 안전 팁을 공유합니다. 하나의 댓글, 한 줄의 조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길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정책보다 빠른 건 현장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킨 단지의 안전이 내일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시설 관리자들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커뮤니티 시설워크. 오늘도 그 현장에서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